이러면 안 되는 기술사 수험생활 픽션 3부작 제2화. 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지난 잉어TV 특집 시간에 보여드린 픽션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절대 올바른 수험생활 예시가 아니므로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어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보자고 만든 영상이오니 그냥 재미로만 봅시다. 또한 당연히 픽션이므로 비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2화. 지하철을 타고 걸어 드디어 시험장 앞에 도착했다. 이게 얼마 만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냐?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바라보는 중고등학교 건물은 왜 이렇게 삭막하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섰다. 시험장 학교 입구에 붙어있는 수험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찾았다.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역시나 삭막한 복도와 계단을 지나 시험장 안에 들어가니 내가 늦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이미 10명 정도 도착해서 시험 직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 자리를 찾아가며 힐끗힐끗 보니 두꺼운 공책에 빽빽하게 정리한 서브노트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태블릿 PC에 정리해둔 자료를 휙휙 넘겨가며 보는 사람도 있었으며, 학원에서 나눠준 요약집 비슷한 것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 시험지 양식에 수기로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된 서브노트를 보니 나의 쓰다만 서브노트와 비교돼서 조금 기가 죽는다. 조금 자극을 받아 아침에 부랴부랴 챙겼던 교재와 쓰다만 서브노트를 꺼내 펴봤다. 공부하려고 노트에 시선을 옮겨보지만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집중을 흐트러뜨린다. 그래서 글자는 보이되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는 느낌이다. 에이, 이거 잠깐 본다고 그게 바로 문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책을 보다 현타가 와서 눈은 책을 보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되자 감독관 2명이 들어왔다. 와, 세상 유돌이 없어 보이는 딱딱한 얼굴의 감독관이다. 감독관들은 칠판에 시험 회차를 적고 종이를 보며 응시 인원을 헤아리고 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외웠었던 장골제율의 정의가 명확히 떠오르지 않는다. 기본 개념인데 물어보면 제대로 못 쓸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찾아보려고 책을 휙휙 넘기는데 마침 감독관이 이제 보던 책을 다 덮으라는 말을 한다. 안 돼. 이것만 좀 보고. 나는 덮으라는데도 꿋꿋이 필사적으로 찾아내서 눈에 담아두었다. 감독관이 조금 눈치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보길 잘했다. 큰일 날 뻔했네. 감독관이 답안지를 먼저 나눠준다.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어놓고 잠시 눈을 감고 간절히 기원해본다. 제발 아는 문제 나와라. 제발 아는 문제 나와라. 제발 아는 문제 나와라. 드디어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준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거의 다 나눠주고 나한테 제일 늦게 나눠주는 느낌이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시험지를 폭풍 스캔하는데 감독관이 시험지 미리 보지 말고 엎어놓으라고 한다. 역시 유돌이 없고 너무 야박하다. 시험지 뒷면을 뚫어지게 보니 뒷면에 비춰지는 문제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보려고 했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곧 시험이 시작되는데 이제 와서 굳이 문제를 미리 안다고 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든다. 그냥 아까 잠깐 스치듯 봤던 문제 몇 개를 어떻게 쓸지 살짝 고민해봤다. 1교시 문제 고르기. 딩동댕.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교재랑 서브노트에서 본 기억이 있는 문제들에 빠르게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그나마 적을 만한 문제가 7문제다. 3문제나 더 골라야 하는데 너무 애매하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점심 메뉴도 쉽게 못 고르는 나에게 이런 선택의 기로는 너무 가혹하다. 다리를 덜덜 떨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벌써 옆에서는 답안 쓰는 소리가 들려온다. 더욱 마음이 급해진다. 일단 그나마 미세하게나마 더 알 것 같은 2문제 표시를 했는데 마지막 한 문제 선택이 너무나 어렵다. 어떡하지? 2문제를 후보로 두고 내가 뭘 쓸 수 있을지 잠시 상상해 본다. 그래도
결국 못 골랐다. 그냥 먼저 골라놓은 9개 문제를 일단 빨리 적고 나서 막판에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해 보기로 했다. 답안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시계를 흘낏 봤다. 아직 한 글자도 못 썼는데 문제 고르는 데만 5분 넘게 흘러갔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1교시 문제 풀기. 이제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답을 적어야겠다.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자신 있는 문제라 글씨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해본다. 책에서 봤던 기출문제 모범 답안 예시처럼 표를 그릴 때도 자를 대고 예쁘게 그리고 그림도 최대한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다 적고 마침 어제 공부할 때 생각했던 타 공법과의 비교표도 야무지게 적어 놓았다. 그렇게 첫 문제 답안은 성공적으로 다 썼다. 이 한 문제만 놓고 보면 100점 만점에 90점짜리 답안이 아닐까 뿌듯했다. 그런데 시계를 올려다보니 15분이 지나가 있었다. 오마이갓, 큰일 났다. 이제 문제당 쓸 수 있는 시간이 약 9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빨리 쓰면 된다. 10분 만에 한 문제 쓰나 9분 만에 한 문제 쓰나 별 차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다음 문제부터는 글씨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빠르게 쓰는 데만 집중했다. 정의를 쓰고 생각나는 대로 특징, 장단점, 문제점과 대책, 의식의 흐름대로 팍팍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알 것 같은 문제도 디테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철근이 부식되면 얼마나 팽창한다고 했었지? 그런 부분은 대충 뭉개면서 작성해 나갔다. 고민할 시간 자체가 없다. 헛소리를 쓰더라도 일단 10문제 전부 뭐라도 적는 게 우선순위니까. 그렇게 달리다 보니 이제 좀 알겠는 문제는 대충 다 적은 것 같다. 평소에 잘 안 쓰다 쓰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 15분이 남았고 처음에 어렵다고 느꼈던 애매한 문제 3문제가 남았다. 고민할 시간이 없다. 일단 제목을 빠르게 쓰고 공부한 내용은 아니지만 추측에 의거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교량의 등급에 대해 쓰라고? 에라, 교량은 그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두꺼운 슬라브 두께와 더 촘촘한 교각 간격, 시공시 더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겠지? 1등급 교량은 해상 교량, 하천 횡단 교량, 2등급 교량은 교통량이 많은 교량, 3등급 교량은 중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교량. 내가 쓰면서도 너무 소설이라 어이가 없지만 어쩔 수 없다. 그때 시험 감독관이 5분 남았다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재촉한다. 종치면 바로 걷어간다고 하는데 야박하게 느껴진다. 이제 아까 아직 무엇을 적을지 결정 못한 한 문제만 남겨두고 있다. 긴박감에 손과 다리가 덜덜 떨리지만 그냥 먼저 보이는 문제로 빠르게 소설을 써내려가 본다.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 애국가라도 쓰면 1점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뭐라도 쓰라는 인터넷에서 본 기술사 시험 조언이 생각났다. 그래도 애국가보다는 나은 걸 쓰고 있으니까 점수를 좀 받지 않을까? 반쪽 정도 날림으로 쓰는 순간 종료 종이 울렸다. 시험 감독들이 그만 쓰라고 윽박지르며 답안지를 빼앗아간다. 그래도 안 쓴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아는 문제는 아는 만큼 쏟아냈으니 새삼 미련은 없다. 시험 볼 때는 상당히 쫄렸는데 생각해보니 60점이면 합격하니까 이 정도면 1교시는 합격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1교시 쉬는 시간. 그런데 1교시가 끝나니 시험 보던 2명이 짐 싸고 나가버렸다. 1교시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 나랑 같은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시험 1교시가 어렵긴 어려웠나 보다 싶다. 조금 위안이 된다. 그건 그렇고 100분 동안 너무 집중해서 그런지 머리에서 김이 날 지경이다. 그 와중에 둘러보니 이 짧은 쉬는 시간에 또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와, 진짜 철인들인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는 쉬는 시간에는 쉬어줌으로 체력을 아껴 2교시 시험 볼 체력을 충전하기로 했다. 잠시 스트레칭을 하며 창밖을 봤다. 햇살이 눈부시고 바깥 세상은 평온하기 짝이 없다. 주말이라 다들 놀러가고 게임하고 쇼핑하고 그러고 있겠지? 갑자기 너무나 집에 가고 싶다. 수능처럼
꼭 봐야 하는 시험도 아닌데 자진해서 돈 내고 여기 앉아 있다니 난 참 대단한 놈이다 생각이 들었다. 그런 잡생각에 빠져있는 사이에 벌써 쉬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간다. 2교시 다시 야박한 감독관이 돌아와 답안지를 나눠주고 곧 이어 시험지를 준 뒤 엎어놓으라고 했다. 살짝 문제를 봤는데 역시 1교시에 비해 문제 자체의 길이도 길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다. 2교시는 문제가 4문제지만 2쪽에서 3쪽을 써야 하니 한 주제로 많이 적어야 한다. 부담감이 더욱 느껴진다. 1교시 땐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내 지식이 짧아도 어떻게든 주변 지식까지 총동원해서 한쪽을 채워댔지만 2교시 이후부턴 지식이 짧으면 일단 답안의 양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1교시에 비해 요구하는 답안이 한층 더 구체적이라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 요구하는 포인트에 정확히 답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기다리니 딩동댕 또 시작종이 울리고 말았다. 1교시 때 시간이 부족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 문제라도 조금이라도 본 적 있는 문제는 일단 빠르게 동그라미를 치고 봤다. 이번에는 4문제를 빠르게 고르긴 했지만 과연 답안지를 채울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 개요부터 쓰자. 모범 답안에서 봤던 대로 나름대로 문제와 관련된 좋은 글을 애드리브로 써보려고 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내가 봐도 내가 대체 무슨 말을 적으려고 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꼬여간다. 평소에 필력이 나쁘지 않던 나인데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자꾸 문장을 쓰는 와중에 갑자기 생각난 관련 지식이 애드립이 되고 그 애드리브를 추가하다 보니 문장이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다. 어찌어찌 개요는 다 쓰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주제 관련하여 생각이 나는 대로 애드리브로 대제목을 적어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에서 딱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암기가 부족해서 반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다. 일단 요구한 답안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길게 적어봤는데 답안지 반쪽만에 쓸 거리가 바닥나 버렸다. 어쩔 수 없다. 그 후로는 조금이라도 문제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가 아는 것 위주로 적을 수밖에. 2쪽 정도 적으니 이제 내가 아는 주변 지식조차 동이 나버렸다. 마지막 3번째 쪽에 결론을 적는데 내가 봐도 참 우픈 결론이다. 그렇게 어찌어찌 한 문제를 다 쓰고 나니 30분이 경과되어 있었다. 와, 이렇게 빨리 쉴 새 없이 썼는데도 30분이나 지났다고? 숨이 턱 막히지만 숨 막힐 여유조차 없다. 아직 남은 문제가 많기에 바로 다음 문제를 쓰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 없이 새로운 주제에 대해 즉시 정신없이 적으려고 하니 1번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보다 더 숨이 막힌다. 정신적인 스턴, 마치 벽에 부딪힌 느낌이랄까? 이런 기분을 2, 3, 4교시 11번 더 느껴야 하다니 갑자기 기술사 필기시험에 높은 벽이 느껴졌다. 1번 문제에 이미 5분을 더 빼앗겨버려서 시간의 압박이 더욱 느껴진다. 이제부터는 답안지를 조금 더 널찍널찍하게 쓰기로 했다. 부족하게 쓰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일단 2번째 문제는 관련 그림을 반쪽짜리 규모로 통 크게 그려 넣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최대한 써봤다. 그 후 특징 쓰고 유의사항 쓰고 문제점 쓰고 대책 쓰고 블라블라 이렇게 추가로 살을 붙여 3장을 채우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 또 뭘 쓰지 고민이 많아진다. 1교시보다 되려 한쪽을 쓰는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느낀다. 이러면 나가린데. 결국 또 얼핏 들었던 주변 지식을 최대한 증폭시켜 빠르게 나머지 답안량을 채워본다. 누군가 나에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을 적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2번째, 3번째 문제를 간신히 꾸역꾸역 적어냈다. 그런데 오 마이 갓, 최대 위기가 닥쳤다. 3문제를 다 쓰고 나니 시간이 10분 남짓 남아있었다. 10분은 3쪽을 쓰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또 허겁지겁 답안을 갈게 쓰기 시작했다. 자를 쓸 여유도 없고 글씨에 신경 쓸 여유도 없다. 조리 있는 답안 전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없다.
최소 2쪽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써내려갔다. 그 결과 종이 울림과 동시에 한쪽 반 정도의 답안 작성에 성공했다. 점심시간. 1교시보다 훨씬 더 지친 상태에서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래도 반절이나 왔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대견하게 느낀다. 솔직히 이만큼 쓰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피곤해서 비록 입맛은 없지만 허겁지겁 도시락을 먹었다. 아까 정신없이 쓰던 그 손의 감각 때문일까? 밥과 반찬을 뜨는 손의 움직임도 괜시리 빠르게 느껴진다. 시간도 충분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요구하는 문제수를 모두 채운 1, 2교시를 회상하며 선방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1, 2교시 답안은 내가 봐도 미흡했지만 3, 4교시에서 만회하면 합격도 꿈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내가 뭘 적어냈는지도 솔직히 잘 생각 안 나지만 일단 사기 진작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본다. 주위를 둘러보니 점심시간에도 빨리 점심을 먹고 그 사이에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1, 2교시 답안을 작성하느라 녹초가 돼서 지금 완전 그로기 상태인데 점심시간에 또 공부를 한다고? 와, 징하다고 느꼈다. 그래도 점심시간은 1시간이라 꽤 길기에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나도 책을 펴고 일단 조금 들여다본다. 그러다 고개를 돌리니 또 교실 창문 바깥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쇠창살 바깥의 햇살을 바라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 이 나이에 쿰쿰한 교실에 갇혀 몸과 마음을 혹사당하다니 문득 서글픈 느낌이 든다. 그런 감상에 잠시 젖으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 끝나버렸다. 시험시간도 물론 너무 빨리 지나가지만 쉬는 시간도 너무나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다. 회사에서는 너무 천천히 시간이 지나가서 힘들었는데. 3교시 또 감독관이 들어와서 답안지와 시험지를 나눠준다. 영혼까지 쥐어짜서 간신히 2교시 내 문제를 다 풀어냈는데 또 같은 걸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다. 기술사 시험은 체력전이구나.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체력이 약하면 도저히 붙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또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2교시보다 3, 4교시가 나은 점이 있다. 대충 어느 정도 속도로 써야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감각적으로 가늠이 된다. 고민하느라 멈칫하는 게 잠깐 멈칫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잘 생각이 안 나는 건 그냥 처음 생각난 대로 다듬지 않고 적어나가기로 했다. 시험을 보는 중간이지만 후회가 된다. 평소에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계속 보고 또 볼 걸. 이게 책을 보면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하품이 나오는 지식도 막상 백지에 쓰려고 하면 조리 있게 쓰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가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했구나. 평소 그 정도 되어야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특히 표나 그래프, 그림은 평소에 많이 써보지 않아서 종종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그려보려고 그리기 시작하면 디테일에 막혀 괜히 그리기 시작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프는 X축, Y축에 뭐가 들어가는지 헷갈리고 표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분명히 외웠었는데 갑자기 멍해진다. 조금 찬찬히 생각해보면 떠오를 것도 같은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다. 진짜 가혹한 시험이다. 그렇게 3교시 시험 보는 와중에 여러 가지를 느끼며 꾸역꾸역 답안을 적어내려갔고 결국 그렇게 3교시도 어떻게든 네 문제 답안 작성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사실 잘못하면 한 문제 정도는 아예 못 쓸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시간 내에 다 쓰기는 썼다. 이번 시험은 그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느낀다. 그런데 문득 내 목표는 합격인데 합격권의 예쁜 답안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쓰는 것이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시험에서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의 한계가 의심되기까지 했다. 나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닌데. 4교시 그리고 시험 끝. 그런 고민을 잠깐 하니 바로 4교시가 찾아왔다. 이제 정말 마지막 교시다. 그런데 예전에 회사 선배에게 강권당해 준비 없이 하프 마라톤에 참가했을 때가 생각이 났다.
15km 정도 달리고 마지막 5에서 6km 정도 남았을 때 그 고통, 무릎은 이미 아작나고 호흡은 거칠게 무너져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마저 사뿐사뿐 나를 추월하실 때 그 좌절감, 손가락, 손목이 아작나고 멘탈이 무너진 지금의 내 기분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그때처럼 일단 완주해야 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앰뷸런스를 탈 순 없으니까 이제 다 왔으니까 그런 각오로 시험지를 받아들고 꾸역꾸역 적어 내려갔다. 글씨는 이미 포기했고 표를 그릴 때 막 그리는 바람에 간격과 글씨 크기가 너무 보기 싫었으며 답안 내용이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미흡해 보였지만 그저 끝을 향해 써내려갔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 다 풀었다. 심지어 오히려 3분이 남았다. 프리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 대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이했을 때 기분이 이랬었나? 오랜만에 느끼는 이 짜릿한 기분.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너무나 홀가분하다. 차곡차곡 짐을 챙기고 비틀비틀 계단을 내려와 바깥에 상쾌한 바람을 싹 맞으니 몸이 부르르 떨렸다. 행복하다.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그냥 시험이 끝났을 뿐인데도 이렇게 좋은데 합격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며 집에 가는 대중교통에 몸을 맡겼다. 다음 시간에 계속. 그럼 오늘은 이만.